허리가 아프면 우리가 보통 뭐 척추관 협착증, 뭐 척추 디스크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이제 그런 허리병들도 좀 있거든요. 맞아요. 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은 염증성 척추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증성 척추 관절증이라 함은 말 그대로 염증에 의해서 척추 질환이 발생하는 그런 척추 질환들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강직성 척추염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의 염증에 의해서 이제 척추가 점점 굳어지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데요. 협착증이나 디스크에 비해서 우리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요즘 말한대요. 강척. 그렇죠. 강척이라고. 그 밖에도 이제 만성적인 피부병인 건선과 함께 동반되는 건선성 관절증도 이제 있겠는데요. 건선 환자에서 약 10에서 20% 정도 환자에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손이나 발가락의 작은 마디에서 발생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징적으로 척추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50% 이상 정도로 특징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요도염이나 이제 장염을 앓고 난 뒤에 발생하는 반응성 관절염도 이제 염증성 척추 관절증의 일종인데요. 젊은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건선 이렇게 막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나타나고 또 요도염, 장염, 관절염까지 올 수 있다니까 저는 되게 생소하면서도 또 어느 정도 흔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좀 놀랐는데 이런 염증성 척추 관절증은 다른 일반 뭐 척추 질환,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 이런 거는 증상이 좀 다른가요? 이제 가장 흔한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디스크와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흔하게 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극심한 허리 통증과 이제 뻣뻣한 증상. 이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원래 아픈 거는 좀 밤에 아프잖아요. 막 자기 그렇죠. 전에. 근데 그렇죠.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네. 허리가 뻣뻣해지고 막 그러면은 약간 증상이 의심되고 그런 네. 거죠. 근데 아침에 증상이 심한데 이제 이것이 활동을 시작하고 오후가 되면 이제 허리가 좀 부드러워지고 이제 통증이 좀 완화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누워서 휴식을 취하게 되면 증상이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쉬게 되면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강직성 척추염은 허리뿐만 아니라 이제 엉덩이 쪽, 고관절 쪽도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염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허리, 이제 엉덩이 쪽,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발목이나 무릎, 팔꿈치 등 다른 관절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전신적인 피로감도 이제 강직성 척추염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선으로 인한 척추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제 건선을 앓고 계시다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피부 병번뿐만 아니라 손가락과 발가락이 뻣뻣해지고 허리도 뻣뻣해지는 그런 통증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겠고요. 건선 자체가 증상이 심하거나 건선을 오랫동안 앓았을 경우에 이제 관절 통증도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로 감염이나 이제 장염 같은 것을 앓고 한 2, 3주가 지난 후에 관절에 뻣뻣해지거나 통증이 생기면 이제 반응성 관절염을 의심해 보아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책으로 보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보면은 굉장히 쉽고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증상이 비슷비슷하고 또 뭐 한 달 전에 뭐 요로 감염이 있었는지 뭐 배가 아팠던지 그거 누가 기억하나요?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진짜 진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더구나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강직성 척추염 같은 거는 굉장히 드문 질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생각보다 많이 흔해졌어요. 우리가 자료를 보면 최근에 강직성 척추염 수가 꽤5년 동안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서 진단 못하고 간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상이 진짜 비슷한 게 이런 뭐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가 아주 심해서 중증이 됐을 때는 딱 엑스레이만 찍어도 알 수가 있지만 초기에 오시게 되면은 엑스레이도 안 나타나죠. MRI도 안 보이죠. 그리고 통증은 비슷하죠. 이게 뭐 요통 비슷하기도 하고 디스크 증상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 또 그만큼 또 후유증도 남고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이제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염증성 질환, 염증성 척추 관절증은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강직성 척추염은 이제 발병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통해서 이제 관절의 강직이나 척추의 변형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척추와 골반을 연결시켜주는 천장 관절이라는 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데요.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의 임상적인 증상과 함께 엑스레이에서 천장 관절에 염증 소견이 관찰된다면 이제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기에는 엑스레이상에서 이제 염증 소견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강직성 척추염과 이제 HLA-B27이라는 이제 유전자와의 연관성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유전자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직성 척추염의 발병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상적인 증상 그리고 엑스레이 소견, 이제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제 사연이 왔는데 건선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약 먹으면 좋아졌다가 다시 끊으면 심해지고 그리고 이게 보기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사람을 만나기도 너무너무 꺼려요. 아니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남한테 옮기는 병도 아닌데 공공장소 가기도 너무 힘들고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주눅이 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허리까지 아파지니까 정말 괴롭고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건선으로 척추염이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예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법?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건선은 보통 이게 병이라고 인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약만 바르고 말죠. 네, 맞아요. 보통 20대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호전과 악화를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다가도 이게 호전이 되면 다 나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치료를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쵸. 그래서 염증이 이제 관절까지 침투하기 전에 이제 잘 조절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밖에 이제 건선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한건선협회에서 예방 수칙을 몇 가지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이제 편도선염이나 인후염을 앓은 후에 이제 건선이 악화가 될 수 있으므로 염증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또 피부 보습제를 발라야 한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는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아무 약이나 바르지 않는다. 건선 환자는 겨울철에 악화가 될 수 있으므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사실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자주 보면은 굉장히 쉽게 진단이 되는데 그쵸. 어쩌다 한 번씩 보는 분들한테는 진단이 굉장히 늦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이 늦으면 그만큼 치료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치료가 늦어지면 그러니까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데 미리 막지 못하니까 오히려 안 좋은 영향까지도 좀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뭐 진통 소염제 뭐 이런 거를 쓰긴 했지만 이런 이제 반응을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신약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초기에만 진단을 한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질환을 사실 예방할 수도 좀 있거든요. 강 원장님, 우리가 이런 염증성 척추질환을 방치했을 때 네. 뭐 심각한 질환이 어떻게까지 갈 수가 있죠? 이제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는 증상도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증상도 미약하고 진통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을 유의해야겠고 이제 흉추까지 침범하는 등 이제 병이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병원을 내원하게 되면 이제 치료 효과는 크게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굳어진 관절은 다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회복이 안 돼요? 네, 이제 한번 굳어진 관절은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척추가 이제 하나의 관절 없이 하나의 통뼈로 긴 뼈로 이어지는 이제 대나무 척추라고 불리는 그런 척추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모양을 띠게 되면 이제 척추가 모든 방향으로 잘 움직이지 않고 이제 등도 굽을 수가 있고 목도 잘 안 움직이시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고요. 정말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목이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 이제 굳어져 버려서 앞을 볼 수 없는 환자까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이 진행이 많이 되었거나 꾸준히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척추 교정술 같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연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행히 완전히 척추가 굳기 전에 진단을 받아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운동을 꼭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면 큰일 난다고요. 근데 꼭 운동을 해야만 할까요? 너무너무 귀찮아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근데 제가 생각해도 뭔가 운동을 꼭 하셔야만 될 것 같은 게 이게 척추가 굳는 질병이니까 굳지 않게 이렇게 잘 풀어줘야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운동을 하고 우리가 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염증성 척추 관절증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제 유전적인 요인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은 바꿔야 되는데요. 좀 가장 기본이 이제 운동이 되겠고요.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운동은 환자의 유연성을 유지시켜주고 이제 척추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물리치료와 함께 이제 척추의 신전 근육들을 이제 바로 펼 수 있는 운동과 함께 이제 폐활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흉곽 운동 위주의 운동을 하게 되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고 난 뒤에 이제 자전거 타는다던가 이제 배드민턴을 친다던가 하는 그런 일상적인 운동을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꾸준히 하신다면 이제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이제 근육을 이제 관절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같은 건 늘 아픈 게 아니라 염증이 막 진행될 때는 진짜 아파요. 그 어떤 약을 써도 전혀 도움이 안 될 정도로 진짜 힘들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아프고 나면 한번 몸이 굽는 거예요. 염증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또 이런 경우는 진짜 뭐 어느 병원에서 한번 진단받았다고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본 이제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되면 그만큼 진단 기간이 짧아지고 그만큼 더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 진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저희가 정형외과에서 보기보다는 이런 류마티스 내과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지금 이제 정형외과에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런 질환이 있으면 뭐 이런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가서 보시고 또 강직성 척추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희귀 질환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환우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환우회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더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거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만약 본인이 그렇게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런데 가서 같이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거 또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극복했는지 얘기를 듣고 생활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얘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